네, 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제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해서 오늘 오전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국과수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산에서 추정되는 여고생 추정 시신이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상태가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심하게 부패가 진행돼서 육아로는 유가족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보기 어려운 그 부패된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도 일단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백골화가 진행될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하고 치아나 얼굴이나 다리 부분이 심하게 부패됐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또 안타깝게도 옷이 대부분 벗겨져 있어서 알몸 상태에다가 좀 이례적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대부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경위도 좀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일단은 큰 외상이나 골절의 흔적은 발견되기 어렵고 사인이 불명하다. 그래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체내 독극물이나 약물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정되는 시신이 지금 매봉산에서 발견이 되긴 했는데 사망 장소도 현재까지는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일단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방법도 특정이 되지 않고 사망 장소도 아직 특정이 안 됐는데 경찰은 정상 부근에서 살해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봉산이 굉장히 경사가 70도, 80도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공범이 없다면 혼자서 시신을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이야기고요. 혹여라도 공범 가능성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시에 그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이 피해 여고생의 휴대전화가 끊긴 시간이 4시 반 정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이 여학생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살해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 장소는 이 유력한 용의자의 고향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는 또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살해를 했는지 그리고 공범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과수 부검 결과나 어떤 다른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특정할 수가 있을 상황일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단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아무튼요, 그 용의자가 근데 지금 이 경우가 이제 사망한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죠? 일단은 피의자, 피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처벌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고 지금 유력 용의자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살인의 방법이나 직접적인 증거들이 지금 마련이 돼야지만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범의 존재 가능성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수사 상황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놓고 현재 이제 찬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반대 시위까지 진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1,000명 이상이 지금 난민 수용 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시위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한 상황이고요. 근거나 우려를 들어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위장 난민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는 상황이고 범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 체계라든가 우리 인식과는 많이 다른 법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도 있고 유럽에서 실제로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걸 보고 또 우려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이렇게 난민이 대거 들어온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난민 케이스들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사안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거라고는 아마 다들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멘 난민 수용 때문에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몰라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박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충분한 공포스러울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난민지위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그에 이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인도적으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데요. 예. 좀 다른 점은 난민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거주 자격이 생기는 거고 사회보장법 보장을 받습니다. 뭐 예. 의료 보장도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여행 증명을 받아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데, 그러니까 예. 인도적 체류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이제 체류 허가를 주고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 각종의 사회 보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는 있는데 국내에서 난민법이 있지만 난민이 실제 인정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뭐 5%도 안 되고 2%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예, 예. 인도적 체류 허가도 많은 확률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10% 미만, 7.6%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 난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하루에 2~3명 정도 인터뷰를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다 결정되기까지는 6개월, 8개월 동안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 난민으로 인정이 안 받으면 이의 신청 절차가 있고요. 또 행정소송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체류 허가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저희가 앞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내드렸는데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20분 만에 시민 4명이 잇따라 폭행을 당했다고 그렇습니다. 주유비를 내는 문제로 실랑이를 겪다가 뭐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도망을 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를 뭐 둔기로 때리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 있던 행인을 둔기로 벽돌로 내리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 잡혔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피해자 중에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데 잡혔는데 하는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범행 당시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네. 지금 가족들은 정신병 치료 이력이 있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하고 또 조현병 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 경찰에서 이 부분을 또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조현병을 앓았던 적이 있고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그렇다 하면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현병이라고 과거에 치료받은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예.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그 당시에 굉장히 미약했다,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감형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명으로 그 감형을 받았을 때는 요즘엔 치료 과모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예.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치료 명령이나 치료 감호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제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이제 놀이기구가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랬죠. 어린아이들도 놀랬을 것이고요. 부모들이 그 넘어지는 현장,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이렇게 엎어져서 아이들이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달려가서 아이들을 구조해서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놀이공원이 과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있었죠. 예전엔 또 뭐 문어 모양의 놀이기구에서 20대 남녀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예. 이 사건으로 대표가 벌금형의 유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인데요. 이 업체가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정기점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정기점검을 받았는데도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또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가 또 그 손상이 되고 문제가 예. 생겨서 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놀이기구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정기 점검 제대로 받고, 근데 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선정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